Christmas is coming. The snowflakes will be falling. It's the most wonderful. 오늘도 서초동의 MC 이호찬입니다. 오늘은 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사무엘 윤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베이스 바리톤이고요. 그럼 이태리하고 독일에서 28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하고 올해 이제 3월에 귀국을 해서 서울대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 된 병아리 교수 사무엘 윤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본명은? 본명은 윤태현이에요. 그래서 윤태현, 네.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윤태현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선생님께서는 그 윤태현이랬던 시절과 예. 사무엘 윤이라는 시절에 어떤 예. 특별한 의미를 두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한테는 특별한 게 사무엘 윤이라는 이름이 있은 다음부터 저희 캐리어가 바뀌었고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또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음부터 저의 어떤 인생관도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 밤 10시가 지금 넘었는데 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은 저희들에게 모두에게는 공연이 끝난 그쵸. 시간이잖아요. 공연이 애프터 하는 끝나고. 시간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야식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 야식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은데 뭐 우리가 밥에다가 계란 간장 말아 먹듯이 유럽에서 생활을 했을 때 간단하게 뭐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그 면과 치즈 이 정도면 그렇죠. 어쩔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유. 그래서 페투치네 알프레도를 알프레도. 한번 준비해서 멋집니다. 짭짤하게 멋집니다.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음식을 심야 식당처럼 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네. 특히 또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멋지셔서 목소리를 조금 모두 다 긴장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이제 쾰른 밀라노 그때 생활이 어떠셨는지 추억거리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밀라노에 94년도에 유학을 가서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이제 베르디마곤을 다니고 그리고 98년도에 어떤 콩쿠르를 계기로 네. 좋은 분을 만나서 카렌 스톤이라는 분이신데 막데부르크라는 네. 거기 이제 그 극장에서 극장장을 이제 아마 은퇴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그 이태리 그 토트델 몬테라는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으로 오셨다가 들으시고 제가 오페라 하는 것도 다 보시고 그때 제가 이제 파우스의 멤피스 오페라를 했어요. 이제 그때 아마 저하고 너무 잘 맞았나 봐요, 그 역이.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쾰른에 와서 한번 오디션을 보겠니? 그래서 이제 쾰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 도시에 갔는데 이제 딱 가니까 막 거기 극장에 뭐 메트로폴리탄 극장, 스칼라 극장에 쓰던 유명한 극장의 솔리스트들이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유명한 성악가들이 다 거기 솔리스트 있었어요. 아주 전성기였을 때 쾰른 오페라 극장이. 그분 덕택에 이제 오디션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오디션하고 될 수 있을지 몰랐는데 돼가지고 그래서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부터 해서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네. 제가 서울대 오기 2월 달까지 23년 동안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종신 가수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정말 그 초대가 없었으면 제가 3월년도 안 됐을 거고, 그렇죠. 참 인생에 있어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지는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종신 가수를 말씀하셨는데 그 종신 가수가 무엇인지 선생님께서는 그 예. 칸머쟁어라고 하는 타이틀을 본인의 인생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이제 주시면 이게 좋을 좀 것 구분을 같아요. 잘 해드려야 되는 게 종신 가수는 한 극장에서 15년 넘게 일한 사람한테만 주는, 그러니까 어디 딴 극장에 그쵸. 잠깐 중간에 브레이크 있으면 안 되고 아주 끊임없이 15년을 근속을 했을 때만 종신 가수가 돼요. 극장장들이 여러 번이 바뀌거든요. 저만 해도 7명의 극장장이 와. 있었으니까. 그럼 7명의 극장장이 올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사람들을 데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살아남아야 다 돼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독일말로 퀸드궁이라고 네네. 하는데 이제 퇴직서를 받게 되죠. 근데 그거를 제가
7번의 그 극장장이 바뀌는 동안에 이제 5번째가 제가 15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가 또 마침 또 바이오리트에서 제가 또 막 홀랜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저를 자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그 종신 가수가 되고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이제 그 권리가 생겼는데 이제 그 명예는 이제 종신 가수 말고 궁정 가수라는 타이틀은 이제 다른 건데 이제 궁정 가수 타이틀은 독일 주정부 그러니까 노트라인 웨스트팔렌이니까 그 쾰른을 포함한 그 라인강 주- 북서쪽 그쪽에 있는 모든 그 지방을 노트라인 웨스트팔렌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추천에 의해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쾰른시에 전달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오케이 되면 쾰른시에서 그거를 동의를 얻으면 쾰른시에서 쾰른 극장에 전달해주는 이제 그 과정으로 저에 대한 이제 심사를 다 하죠. 어떤 인격적으로라든가 뭐 법적으로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독일에 있으면서 독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느냐 이제 그게 제일 칸모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게 독일 사람 같은 경우도 바뀌고 어렵고 그래서 평생 그 자기 이름 앞에 KS라는 단어가 이렇게 항상 붙어요. 모든 공연할 때마다 칸모생어들은 KS 사무엘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극장을 가든 이 사람은 성악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준 퀸스틀러 예술가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궁정 가수도 있고 뭐 궁정 발레리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한테만 주는 한국 사람은 헬렌 권이라고 부르고요. 권혜 선생님이 받으셨고 영광재 선생님이 받으셨고 저하고 좀 동료로 있는 전승현 교수가 받았고요. 그러니까 저까지 합해서 4명이 궁정가수를 받았죠. 그리고선 저는 독일을 떠났죠. 그러면 그걸 네. 내려놓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가서 아니죠. 공연을 그거는 해도 이제 제 이름은 평생 그 와 케이스 너무 멋있다. 네. 이렇게 명예 훈장 같이 그냥 그게 앞에 훈장이에요. 분. 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신의가 있는 것 같은 게 한국을 가는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걸 지켜줬다는 거가 너무 감사하죠. 저한테는 제가 23년의 저의 독일 생활에 대한 어떤 잘했어요 하는 그 유종의 스티커 미인. 같은 거를 받은 것 같은데 참 잘했어요. 아 참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 저는 참 너무 잘해서 참 너무 잘했어요 네. 하나 받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진짜 멋있네요. 멋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오신 네. 이유가 저는 외국에서 도시를 가면 그 도시에 공연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 힘든 친구들을 만나서 카운셀링 해주고 노래 봐주고 그런 사람으로 저는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생활을 15년을 넘게 한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무슨 물질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정말로 도움을 줬던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15년에 걸쳐서 저 알고 있는 인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 사무엘 선생님 오면 좋겠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본인들이 저하고 느꼈던 인간적인 그런 교류 안에서 한국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오면 뭔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국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이분이 좀 노력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 후배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숨통이 이제 튈 것 같다고. 내가 뭐 왔다고 무슨 숨통이 튀어. 근데 다 갈라지면서 뭐가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 기적은 절대 안 일어나는데 단지 저 잘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니까 아 분명히 뭔가를 하실 것 같으니 서울대학교 공채가 있다라는 걸 제 후배가 알려줘서 심지어는 공채 시작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알았어요. 그냥 너무너무 막 급박하게 해가지고 서류 내고 그리고 공채하고 그리고 이제 됐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시나리오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7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으로 5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0의 교수가 되는 사람 참 드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가 되는 건 보통 40대 초나 40대 중반이 늦으면 네, 40대 네. 중반인데 근데 저한테 그 이 시기가 저한테 정말 정확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입에도 힘이 붙고 제 말에 힘이 좀 붙은 그리고 제 말도 좀 무거워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영향력이라는 네, 건데 네. 그 영향력을 좀 더 제가 많이 깎여서 제 나름대로 좀 선하게 쓸 수 있는 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좀 영향이 됐다는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숨통이 트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한국에 와서 뭐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몇 명의 선택받은 우리 선생님, 우리 주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조건이잖아요. 저희한테 선택 어쨌든 간에 자이든 타이든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지만 선택을 못 받고 지금도 택배를 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다니는 저희 많은 후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하고 제가 와서 숨통이 트여진다고 해서 그들의 직업이 해결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저 붙잡고 기도 좀 부탁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파트너가 온 거예요. 제가. 네. 정작 선생님께서는 또 그런 걸 다 이게 품어주시면은 마음이 진짜 어지간해서 넓지 않으면 그게 또 힘든 일인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습관을 들였어요. 저는 항상 공연장에 딱 가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짐 딱 풀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섰던 극장이 도이처포 베를린인데 네. 그 도이처포 베를린에서 가장 큰 150명도 들어가는 200명도 들어가는 그 리허설 룸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항상 아이들을 봐줬어요. 네네. 그럼 이제 극장장에 와서 3년 얘네들 다 공연 보러 올 거지. 그럼 이제 그래 열심히 하고 가. 그러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워낙에 우선순위를 그 아이들하고 시간 갖는 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만났던 아이들과 친구들이 제가 행동으로 보여줬던 모습들 그것 때문에 제 말을 더 믿을 수가 있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공연 전에 목소리 아낀다고 자 오늘은 자 이만 바이바이 나 내일 공연 있다 풀면은 그들이 정말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까. 어떤 친구는 비자가 끝나서 내일 이제 돌아가야 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6개월 동안 집 밖에 안 나온 애도 있고 절실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베를린이 많아요. 베를린 도시가 너무 크니까 이게 어느 친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어떤 상황에 서 있는지를 서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면 그 친구들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뭔가 마지막 동화처럼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래도 봐주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한테 절대 얘기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마스터 클래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1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따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간절했다. 간절한 거예요. 제가 다음날 공연 중요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미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를 더 살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제가 좀 오래전서부터 좀 바꾼 게 이게 나이가 50이 됐어도 그 루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 체력적으로 힘든데 여기 너무 맑아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할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첼로도 그렇고 지휘자도 그렇고 성악가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 할 사람이에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할 사람들이 맨날 집안에 있고 사람 안 만나고 안 되죠. 맨날 자기 악기만 것만 하고 하고. 있고 자기 것만 하고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저는 성악가들은 눈이 생명인데 내가 어떤 친구하고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관중하고 할 수 있어? 그렇죠? 그 커뮤니케이션은 공통 용어 같아요. 우리가 음악가들이 해야 되는. 아까 우리 세면 비치코프 또 안데스 넬슨 얘기했잖아요. 지휘하는데 지휘하는 사람이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어깨로 온몸으로 호흡을 하는데 내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해줘 그러면서 옛날에 카를로스 클라이브가 그렇게 했고 그런 식으로 그런 그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근데 그게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굴 만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들이 얼마큼 쌓여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의 연주의 스펙트럼은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1년에 200명씩을 만났는데 그게 15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그걸 겹친 애들도 있지만 제가 그 많은 스펙트럼이 저한테서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많은 만남들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들 그리고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거를 서로 극복해 갔던 것들 그런 경험치들이 저한테 계속 쌓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저의 가장 큰 무기고 가장 큰 버팀인 것 같아요. 켈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만들어졌던 프로그램도 연결시켜 주려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독특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어요. 그 말씀하신 무기들이 음. 혹시 쾰른 오페라 극장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왜냐면 쾰른 극장은 전적으로 저의 어떤 그 아이디어로 7년 동안 한국인 7명이 성악가들이 한국에서의 공부가 끝나고 유학도 안 간 상태에서 저와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서 한 명이 선발이 되면 아무런 오디션이나 극장장의 허가 없이 독일 쾰른 극장에 취직을 했던 거예요. 와. 그게 지금 7년 그게 가능. 가능할 수 있게끔 제가 그분들한테 신임을 준 거죠. 그 쾰른 극장에서 종신 가수가 될 때까지 내가 살면서 보여주지 않았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거 갖고 사람 특히 우리 극장에서 일할 사람인데 정말 성실하고 겸손하고 작은 역부터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극장에 하면은 완전 단역부터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라트라비아타 그 추니의 오페라에서 그 저녁 준비됐어요. 라체네 프론타 그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심지어 라체네 프론타 하는데 손에다가 면장갑을 끼고 박수를 치라는 거예요. 근데 면장갑 박수 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네. 라체네 프론타 그랬는데 박수만 치고 나온 적도 있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영아티스트 프로그램을 들어오면 오픈 스튜디오라는 걸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럴 만큼 겸손하고 끈기가 있고 그런 친구들을 이제 뽑으려고 마스터 클래스를 3일 동안 하고 저는 그 콩쿠르를 하는 거를 왜 싫어했냐면 그 친구들이 진실되게 노래를 다가가는 모습과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20-30분 동안 이제 노래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제가 끝나고 10분씩 인터뷰를 해요. 저번에 35명이 그 마스터 클래스 참가했거든요. 이제 동영상 신사를 다 거쳐서 그 35명은 10분씩은 얼마입니까? 350분이죠. 350분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노래대로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들어보고 네. 그리고 뭐가 지금 비전이 있는지 얘기 다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쾰른에 가야 되는 애, 합당한 애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자리가 간절한 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 애? 아니면 이걸 통해서 그래도 자기가 받은 감사한 걸 남한테 베풀애 그게 보여요. 근데 만약 콩쿠르하면 고음 잘 내고 응? 화려한. 성량 뭐 좋고 뽑을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가가지고 단역부터 하면서 중간에 뛰쳐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보잖아요. 근데 독일은 무조건 사회 우리 초년생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시거든요. 제가 바이오리트에 썼었어도 그래도 바이오리트는 바이오리트, 쾰른 극장 다 똑같아요. 쾰른 극장 주역을 했는데 바이오리트를 가니까 스바이테 그랄스를 또 시켰단 말이에요. 스바이테 그랄스리터가 두 번째 성대 기사인데 지금 그 쾰른 극장에서는 암포르타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성배 기사 그런 식이에요. 독일은 무조건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거를 참을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이제 얼마나 끈기가 있고 겸손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가치가 좀 다른 애들은 항상 밝고 건강한 웃음을 갖고 있는 애들 노래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죠. 이야기가 네, 있는 부르면 안 될 것 와중에 이제 네. 야식이 준비됐어요. 정말로 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밤 늦게 왔을 때 네, 아유 와인 마시고 싶다. 이 향 자체가 벌써 와 오늘 들려봐라. 내가 지금 9년을 기다렸는데 와가지고 성악가가 뭐 우라카이를 해? 말세야 막 이런 말세야. 이제 무서워. 박원호 성악가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On the first day of Christmas, my true love gave to me a partridge in a pear tree. On the second day of Christmas,